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은 약간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내일을 기대해 볼 만한 요건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내서 방송을 끝까지 듣기 바랍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하락폭은 줄어들었네요. 0.44% 코스피 지수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8% 하락 마감했는데요. 최근 하락폭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폭은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양봉, 즉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는 시작가보다도 높게 끝나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상승 전환하는 듯 하다가 약간 밀려서 끝났는데요. 일단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상방 이 회복을 잘 못하는 흐름이지만은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건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런 하락 추세대가 다시 올 것이냐에 대한 부담, 걱정이 있으시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부터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원인은 미국에서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S&P 선물 모두 다 보합선, 강보합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락 마감했어요. 1%에서 2%까지. 더군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환율단에서 이거 바로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또 약간 올라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한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1%에서 2% 하락 출발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닥 하락 출발이 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아침에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0.3% 하락 출발해서 바로 또 상승 전환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었거든요. 자꾸 위를 시도를 합니다만 매물에 튀어맞고 나오는 흐름이에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경제지표 좋게 나와요. 그런데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긴축 이거 또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올라온 게 이 긴축의 속도를 늦춘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담감이 우려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러한 대형 기관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멘트가 두 가지 나왔네요.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락 출발했는데 그런데 장중에 어느 정도 좀 상승 전환도 모색하는 흐름이 있죠. 하지만 하락 마감했는데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이 하락 앞에 있었던 이때의 하락 추세와 다른 거는 뭐냐면요. 바닥권에서 나타났었던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바닥에서 매집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일부 고점 여기 매물 소화하는 이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의 바닥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마무리 거래량의 동향인데요. 오늘보다 더 거래량이 없었던 날이 앞부분에 거의 없죠. 올라오면서 특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바닥 거래량은 변화를 모색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일 만기를 염두에 둔 이런 주체들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 밑으로 눌러서 못 올라오게는 하지만은 더 이상 매물도 없어요. 그럼 자유반등이라도 들어오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이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또 분석 방법인데요. 3일 이내 내일이나 최소한 내일이나 모레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안으로 바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일선은 최소한 내일 봐야 되지 않나.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을 보면은 5일선은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네요. 당장 내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기하고 이것도 이때 앞에 있었던 이 하락도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잠시 이런 상태에서 멈추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주변 환경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종목별 동향에서 종가상으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종목별 장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VIP 회원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최저가에서 종목별 접근을 했는데요. 종목별로 최저가에서 두 종목에 대한 매수 문자를 드리고 또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오늘 장중 호재로 나오면서 끌어올렸고요. 관련주들의 상승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중국 3년 만에 코로나 대응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춘다. 즉 그동안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완화를 계속 기대감을 갖고 정부에서도 뉘앙스가 그랬었죠. 그런데 봉쇄, 대응 A급 그런 것이 봉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B급으로 낮춘 거예요. 이 부분 장중에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을 했었다라는 거죠. 해외 매체에 잇따라 보도했는데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장 초반 이러한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B급으로 낮추면 격리, 봉쇄 등의 근거가 법적으로 없어진대요. 그러면은 방역 완화, 그동안 이걸 방역을 완화 때문에 생산 차질 요구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완화가 되면 생산 차질이 좀 풀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호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어느 정도 반등 의미도 좀 보였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 관련주 이들 종목이겠죠. 그 대표 종목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화장품주겠죠. 연우가 다시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약간 밀렸는데 9%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한국 화장품이 또 뒤따라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어제 후발주 개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 가까운 상승 마감합니다. 장중에는 12%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에이블 CNC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3% 상승. 이츠한불 이 종목도 후발 주도주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오늘은 순서가 아닌가 보네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이 화장품주들이 오늘 상승합니다. 다만 대형주 따는 오늘 움직이지를 못했네요. 아모레퍼시픽 보안마감, LG생활건강, 강보안마감 요 정도 선인데요. 대형주 단에서는 화장품주 약간 쉬는 흐름이지만 중소형주 단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가 나왔죠. 연우 기준으로 보면 이 3일 연속 이 고점 21,500원 여기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요. 에이블 CNC, 이츠한불 한 이틀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오늘 저항대에 막혀가지고 좀 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되 중국 소비 그리고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갖다가 이제 벗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하죠. 그 기대감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가지시되 한 이틀 정도는 쉴만하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요. 오늘 항공주들이 대거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 3.5% 상승했고요. 아시아나항공 4.3% 상승했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7.7% 상승, 진에어
4.6% 상승하면서 항공주가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했어요. 여기에는 이 중국의 봉쇄 이 부분이 풀리면 해외여행 있을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호재가 또 하나 나오네요. 기본적으로요. 항공주는 유가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유류 관련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호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뭐 이틀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고점에서 보면은 내려오는 흐름이죠. 즉 유가도 하락 추이, 환율도 하락 추이면은 항공주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 앞서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조금씩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연말 연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못했던 여행객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에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객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유가 흐름과 환율 흐름 요것이 조금만 완화되면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 왜? 여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연말 수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 특징주에서 LG전자를 하나 좀 모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갑자기 7%가 뚝 떨어졌습니다. 요거 좀 되게 아쉽죠?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이요. 이 부분, 요 앞에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의 악재가 하나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에서 애플카 출시 지연 1년 더 연기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애플 지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애플카 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전장사업부에서 LG 그룹주가 뭐 대거 다 포함되어 있고 그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이 올라왔었죠. 그런 연유로 애플카 출시 지연 소식 그걸로 인해서 오늘 7%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카 출시 지연 바로 그러한 부분은 오늘 7% 하락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전장 사업, 즉 전기차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전기차 관련 부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LG전자는요. 글쎄요. 테슬라가 조금 반응을 보이면 올라갈 가능성, 전기차 전반적으로 요즘 좀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괜찮다라는 부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지수는 인위적으로 누르는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기분이 좀 꿀꿀한 하루죠. 날씨도 꿀꿀한데 하지만 다시 이 박스권 매매 흐름이 외국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다만 한번 이탈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내일 당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만 힘내시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